번째 발제가 너무 딱딱해서 조금 중간에 배성인 선생이 재밌게 아마 발제를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바깥에 나눠드린 겁니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깥에 있으니까요. 정치적 아포리아와 진보적 지식인의 일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배성입니다.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라 많이 가실 줄 알았더니 많이 안 가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우리 김진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시면 우리한테 어떻게 할 건지 참 난감하기도 하고, 최대한 시간을 맞춰보겠지만은 장담 못하겠고요. 제가 사실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이론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의 지식운동을 한번 진단하고자 이렇게 글을 써본 겁니다. 제가 이제 민기업에서도 한 5년, 그 다음에 학단협, 비스노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지식운동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고 어떤 모색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기분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매번 느끼는 거고, 저도 현장 가면은 몇 번 뵙고 가지만은 메이데이 때 그렇고 세월호 때도 그렇고 가면은 사실은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을 만날 수는 없고, 현장에 가면은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우리 선배 몇 분들만 오셔가지고 같이 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나마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나와주시고 돼서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한 가지 감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지식운동이 이 상태에 자꾸 답보 상태에 머무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지 저도 사실 고민이거든요. 제가 지금 교수원 사무총장 겸 학술단체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두 단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두 단체를 운영한다는 거는 그 지식운동이 이제 망하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든 거죠. 왜 그럴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많이 보이지만은 실제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수소문도 해보기도 하고 술도 마셔보기도 하지만은 선뜻 일선에서 같이 운동할 만한 연구자들은 찾아보기가 힘들더라. 이렇게 후배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정규직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운동을 안 하는 경향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 교수들한테 운동하자고 하니 이건 참 몹쓸 짓이기도 하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지내오다 보니까 뭔가 돌파가 필요한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매번 이제 우리 87년 민주화 그 선배분들한테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딜레마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제가 부제를 갖다 죽은 지식인 사회라고 했지만은 사실 이건 별로 논쟁의 여지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2008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교수신문에서도 이제 설문조사 했더니, 지식인의 죽음에 대해 동의하는 결과가 70%가 넘었다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 대부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도 그렇고. 그런데 지식인의 위기에 대해서 20년 전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됐었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나아진 거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소수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인이라는 게 어떠한 사람이냐, 누구냐라고 따질 때에는 대부분 다 동일한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비판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 들어가게 되면 비판적인 거는 맞지만 실천적인 모습은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침 지난 4월 13일째 교수신문을 봤더니 이제 삼쪽에다가 그 결과를 이제 제가 옮겨놨는데요. 70%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후속 세대가 단절돼가지고 학문 생태가 이제 붕괴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동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하나가 지식인의 죽음과 대학을 죽었다는 비판에도 70%가 동의를 했다는 거고, 정체성을 물어봤더니 교육자, 연구자, 전문가, 지식인 순서대로 해가지고
지식인은 13.0%에 불과하더라. 지식인이 많지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 설문조사에 대답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았던 게 이론과 실천의 괴리다. 근데 실천이 꼭 제도정책 참여 아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거기서 아주 눈에 띌만한 그 결과를 하나 답변을 봤는데, 교수가 이제, 교수는 지식인이 아닌 지식기사 돼가고 있더라. 해가지고, 야, 이거 지식기사라는 말 참 오랜만에 듣는구나. 해가지고 제가 다시 또 79년도에 한양산 선생의 민주인과 지식의 책을 또 꺼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도 진짜 저 구석에 박혀 있어가지고, 똑같죠, 내용은. 여전히 이제 그 비판과 실천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고. 물론 이게 이제 유럽 지식 전통을 갖다가 한국사에 이어온 건데, 그 이어왔던 맥락이 이제 중간에 끊긴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한국사 지식인은 이제 비판적 지식인이고, 비판적 지식이라는 건 인텔리겐차인데, 그게 인텔리겐차라는 게 비판적 실천적인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 단절됐더라. 왜 단절됐느냐, 이제. 대거 권력에 참여하고, 사실 전문지를 통해가지고 국가 권력에 봉사하는 그런 어떤 지식 전문가로 이제 변신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도덕적 이상이 붕괴되면서 아마 지식인에 대한 어떤 개념과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또 그것도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들은 비판적인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그냥 지식 전문가인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적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집단 내부에도 다양한 그런 정치적,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식인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 이제 요구되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90년대 중반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정면화되고 대중 소비사회에 보면서 시대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거기에다가 지식의 불확실성도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맞춰서 지식인 운동도 새롭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진보 지식인이 다 누굴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가 등장하면서 정치 부재의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운동의 이익의 구조화되는 의미인데 문제는 지식인들의 목소리는 찾아보기가 어렵더라. 우리가 97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치열하게 투쟁해 놓으라 라고 선언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건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했고 오히려 민주노조운동이 나름대로 저항을 해왔지만은 정례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양보 교섭이라는 게 관행으로 굳어져가지고 개량 정치가 일상화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회운동에서도 신자유주의가 변형된 형태의 다속달 가지고 현실적 도덕주의 욕망을 갖다가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닌가. 사실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형 인간이 되어버렸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혼자 책임성 있는 자세를 부여하고 한 채의 실수도 용납하면은 모든 책임을 개인한테 묻는 그런 이제 문화, 그런 흐름과 그런 방식들이 만들어지면서 현재의 쌍차나 스타케미컬, 폴더폴대, 강정, 유성 등등의 투쟁 사업장들의 문제를 갖다가 실제 운동진영이나 시민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과 무책임을 연출했는데 오히려 이들 때문에 운동의 명맥을 갖다가 이어가고 있는 부끄러운 실정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치 부재의 시대에 사실은 누군가는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목소리를 이렇게 높여야 되는데 진보적 지식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듣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 매체에서 지식인의 목소리보다 더 잘 들었더라. 근데 다 뻔히 알면서도 아마 지식인들의 삶의 조건 자체가 지배세력에 보석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건널을 거쳐서 침묵하는 것이 일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식운동 내 소수의 인문사회 과학자들에 의해서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사실 오늘도 몇 분이 오셨는데 사실은 그런 소수가 아니면은 이 운동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붕괴될 그런 상황까지 저는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시대주의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 경제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갖다가
개개인들에게 맡겨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진 거고, 그것은 오히려 지식인의 자기 검열을 갖다가 강화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모든 지식인이 진보적에서 좋겠지만은, 흔히 얘기해서 보수적 지식인들과 진보적 지식이 나누지 않습니까? 흔히 주류는 보수적이고, 비주류는 진보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 지식인들이 다 현실 참여적인 필요 없겠죠. 또 현실 참여적이라는 게 좀 오해가 많아가 제도정치 참여인데, 사실 그것만 참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발딛고 있는 곳,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게 현실이 되는 거죠. 그 현실 공간이 이제 사실은 참여인데, 사실은 너무 현실 참여에 대해서 과다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제 그런 자기 검열 공포에서 벗어나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확보되기가 어렵더라. 그 최소한의 대학이 국가 권력이나 재벌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막스도멜의 그 장소 때문에 날짜를 500번 했었죠. 이게 이제 현실의 문제라는 거죠. 장소 하나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또 옮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결국은 성공회대학교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지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상당한 곤란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더라. 어떠한 결정과 진지나 그걸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것인가가 우리가 과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등장과 함께 사실은 보수주의는 새로 르네상스에 접어들었는데 대단한 그런 힘을 갖다가 정책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가 사실은 또 다른 기획을 갖다가 하고 있지만은 이런 반동의 시대에 보수의 시대에 과연 진보적 지식인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진보적 지식인들의 일상을 보게 되니까 흔히 동료들 만나면은 올해 논문 몇 편 썼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왜 집에 한 가지 논문 쓰고 앉아있어? 이런 얘기. 진지한 논쟁이나 대화는 솔직히 말 찾아보기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학회 활동도 해야 되고 MT도 가야 되고 신입생 상담에다가 졸업생 상담에다가 논문지도 하고 이게 일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또 정년 보장을 받기 위한 과정은 정말로 눈물겼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정년 보장을 받으면 좀 하려고 하는데 그때 가면 이제는 그만 좀 시켜. 나 좀 힘들거든. 늙었어. 언제 운동할 건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더라 이제. 안 되면 그때는 치죠 사실. 이게 학교에서의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도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여기는 좀 낫죠. 비정규 교수의 일상은 너무 비참하고 이게 비참하고 이런 말할 수가 없더라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 학술대회나 세미나장 가면 너무 썰렁하고 가끔씩 그 세미나장이나 학술대회 장이 그냥 고립과 무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사교장이 되고 있는 것도 흔히 목격을 하고 사실은. 강의가 있는 날보다는 없는 날이 더 많고 집에 있으면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쓸데없이 배회하고 아니 논문을 학쓰거나 알바하거나 알바도 규칙적이나 정기적인 알바를 못하니까 사실 학업 강사장에는 다양한 업종과 직종에서는 시간제로 그거 종사하더라. 가끔씩 보면은 이런 것도 하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대리운전 내지는 논문 헌터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변신에 변신을 갖다가 거듭하더라. 폐양 교류도 아니면서 계속 변신하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것도 맞벌이 부부에 된다는데 전업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일상을 갖다가 지금 살고 있더라 이제. 그러니 이러한 일상에서 보수세력의 강력한 정치적인 막스를 힘을 가질 수도 없고 엄두를 내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신자유주의 정권의 통치에 적합한 지휘생활 구조에 진보적 지식인이 협력적인 어떤 모습 행태를 보이면서 하나의 메커니즘을 갖다 만들었고 이게 강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급진적이고 대항적인 연구나 운동을 갖다가 하기가 어려운 어떤 기재, 규율 기재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로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식인들도 전형적인 신자유주의형 인간이 돼버렸더라. 사실은 어디 가서 무슨 말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네 문제인데 실제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최근에 연구재단에서 비정규
교수들이 운동과 연구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존권 문제죠. 생존권 문제는 연구재단에 목을 메고 있는데 연구재단의 사업 중에 시간강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 1년에 1200인가 1400인가 되더라고요. 흔히 그 사업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자살 방지 기금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 주면은 어떡하냐,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는데. 근데 이들이 1년 내내 사실은 프로젝트 얽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이들에 대해서 많은 걸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 이제. 그런 얘기고. 게다가 대학생들조차도 많은 변신을 거듭하면서 사실은 침묵을 미관하다가 스스로 자본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예전에는 대학생이 개인적 문제도 사용했는데 오늘날 대학생은 사회적 문제도 개인하더라. 이 얘기를 하면은 또 꼰대 같은 말 하도 이럴 겁니다, 학생들이. 어쩔 수 없어요. 꼰대 같은 데 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대학 구조조정 보게 되면 이거는 교육부하고 연구재단하고 대학 지역 공무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매번 한 얘기가 돈이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신입생 정원 축소 얘기, 학교 통폐 얘기인데 이렇게 무수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가운데서 사실 연구재단 때문에 부당한 노동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더라. 이렇게 가장 큰 문제는 진보적 지식사회가 현장에서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대상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고 지식생산도 개인적으로 하고 소비 지식소비도 학회 등으로 제한돼 있더라. 그러니 사회운동과 연대나 결합이 이제 하나의 꿈이 된 게 아닌가. 2009년도에 용산 참사도 그렇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세월 현장에서 보니까요. 유독 예술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노동은 사회의 고통을 공감하는 그런 감성도 실천 영역에 통해서 아픔을 공유하고자 뛰어들었는데 주식인들은 그런 현장에 가서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요. 그나마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일부 좌파 연구자들이 아마 그런 욕망을 갖고서 대안 담론을 만드는 데 집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상적이고 사변적으로 이제. 근데 몇몇 소설 제하고는 흔히 얘기하는 푸코라든가 랑시라든가 아간벤이라든가 뭐 바우만 같은 근데 담론만 수입해가지고 혹시 이것도 유럽 사회주의 경쟁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들이 사회에 만든 방식을 갖다가 수입하면 좋겠는데 그 사장돼버리고 담론만 만드는 데 집착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지식인들의 일상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지식운동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5분밖에 안 했는데 너무 짧은데 이거. 근데 지식운동은 대중조직인 민교육과 노동조합이 교수노조, 한교조, 학술단체인 학단협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연구자들은 학단협 소속, 학단협 산하에 있는 학회나 연구소에 다 소속돼 있으니까 다 인식하실 것 같아요. 80년도 민주화 세대들이 최영령을 발휘해서 사실은 이들 단체들이 오늘에 이르게 만드는 큰 공헌도하고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체마다, 이 조직마다 많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갖다가 최근에 와서 드러내고 있더라. 제가 최근에 이제 모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교육 같은 경우는 전략적인 부재에다가 자기 변신 실패를 거듭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전망이 잘 보이지도 않더라. 그 대중조직인데 대중이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민교육 운동 넘어서기 위해서 교수노조를 만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10년 넘게 사실 운동을 했는데 자기 전망을 확보하는 것도 실패했고 주체적인 실천도 실패했고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지식인들에게 교수노조의 조합으로 가입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응답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매번 느끼기 때문에 노조도 참 어렵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거죠. 노동자가 없는 교수노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노동조합인데 노동운동을 안 하고 있더라. 노동자로서 노동자 계급에서 차별할 수 없더라. 그런데 이번에 교수노조가 이제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저 잘 모르고 제가 현장에 있지만은 솔직히 승산의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싸워야 되겠지만은 문제는 조합원들 스스로가 노동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
게다가 학술 운동은 학단의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거나 담론을 형성하는 커다란 성과를 만들었지만 그래 와가지고 학단협의 학술은 안 보이고 단체밖에 안 보이더라. 단체만 보이더라. 소속 학회가 각계약진 모두를 도입했는데 그래서 학단협이 주기적 상실했는데 했죠. 그래서 각계약진하던 일부 학회가 각계격파를 당하면서 이제는 생존권에 걸려있더라. 그러니까 이 정체성, 명칭에 걸맞은, 성격에 걸맞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러냐, 이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안만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오스페 선생님께서 저보고 재밌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매번 재미있을 수가 없죠. 저도 가끔씩 진지해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 방식에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아, 이게 재밌습니까? 큰일 났네, 이거. 기자회견 설명서 등의 머리 채우는 방식의 운동을 탈피하자. 아, 근데 여전히 그 수준이고, 아니, 그보다 못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머리를 못 채워가지고, 다른 단체로부터 사실은 많은 문제제기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고 자꾸 알면서 그러는 거죠. 게다가 지식운동은 엘리트주의에다가 권위주의에다가 학벌주의와 같은 한국사의 폐해가 지각되는 대표적 운동이 되고 있더라. 학벌주의를 중심으로 학번과 만물에 펼쳐지는 특정 캠퍼스 인맥만 보이고 나머지는 인형인간이 아닌가 이제. 그래서 사실은 교수노조는 저는 한교조는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말씀 못 드리겠고 교수노조는 조합은 없는 정규직 교수운동에 불과하다. 세 번째는 내부의 시각의 차별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너무 전문가주의 똘똘 뭉친 집단이라는 얘기죠. 학벌주의나 내부 차별이 은근히 존재하고 있고 국공립대와 사립대 4년제, 2, 3년제 간 차별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사실은 회원이나 조합원들 간 인식의 편차가 존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하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상대방을 갖다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한 태도도 가끔씩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소수에 의해서 주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공조적인지 사조적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일 개인에 의해서 문제점 해결하려는 노력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구나 하는 느끼고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주체 문제인데 후속세대들의 재산의 이기가 이것도 20년 정도 진행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신입회원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학단협이나 교수노조에서 이제 신입회원을 갖다가 목격했는데, 아, 그 신입회원들도 참 80대 후반, 이제서야 90대 초반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반가운데 그 친구들이 너무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자기 팬도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알면서. 없는 거 자꾸 솔직히 잘 보던가. 이렇게 이제 후속 세대들을 재생산하는데 사실 너무너무나 한계점을 느끼고 있고 또 이제 영재단에 말씀드렸던 목을 메고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정말 어려운데 사실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떻게 가질까 하는 그런 딜레마에 이제 빠져 있다는 거죠. 항상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고 정규직들은 관리 시스템과 규율 걸려보니 이래가지고 현장에 나오기가 어렵고 근데 이게 이제 진보학계 스스로가 연구 역량과 유용성을 갖다가 보여주지 못하는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학문의 수요를 갖다가 진보학계에서 창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더라.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2, 3년 전에 학단협 전체 운영위원들 통해가지고 설문조사 해가지고 얻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진보학계 선배 세대들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 당시에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운동을 해야죠. 현장 시청을 통해가지고 사회운동과 좀 결합 좀 하고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된 지 꽤 됐는데 대학 구조조정 막을 힘이 없어요. 얘기하면은 각 개별 대학의 상황이 다르답니다. 그러면 대학 구조조정을 갖다가 분산하는 건 어렵죠. 각자 대학을 맡긴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힘을 지략을 못 지키고 있는데 무슨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말하는 것보다 운동하는 지식인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제는. 맨날 담론으로 성찰합시다 이건 그만 얘기하고 성찰은 실천을 통해서 하자. 그 다음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은 안 되는 거죠. 진보적 의제 발굴과 연구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이제 필요하더라.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영주에 대한 목을 메고 있어도 어쨌든지 간에 의제도 발굴하고 사실은 이런 지식에 대한 생산과 축적을 갖다가 계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연구 성과가 내부 소통도 어렵지만 대중들과 소통은 너무 과도하게 막혀있다는 꽉 막혀 있어가지고 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의제를 갖다가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두 가지를 갖다 제안하고 싶습니다. 막스주의적 관점에서. 막스주의를 꼽아내니까. 기존의 민교육 학대 중심의 대중운동 학술운동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저는 막스주의 학회를 갖다가 개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회를 만들어서 그 학회를 통해가지고 막스주의 연구라든가 자파 연구, 학술운동을 전개하는 방법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막스주의 교수 연구자 협의회든 자파 교수 연구자 협의회든 그걸 조직하자. 그 사회운동 활성화하자. 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어렵다고 할 겁니다. 어려운 운동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한 번은 이걸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문장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막스에 배워야 할 것은 원칙에 입각해 사용을 방법일 것이고 그 조건 속에서 자신이 이전에 배운 개념이나 이론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태도다.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